안녕하세요. 저는 리딩게이트 대표 김용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독서 습관 잡기 딱 좋은 시기 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부제는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오늘의 키워드는 대화와 습관, 매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낯익은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부분 리딩게이트를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리딩게이트 대표가 설명을 하는데 리딩게이트가 도대체 뭐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 리딩게이트 소개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공구를 하고 있는데 공구에서 궁금해 하시는 것들 제가 몇 개 뽑아서 답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제 본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마 라방을 하면서 어머님들이 실시간으로 물으시는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답할 수 있는 것들은 댓글을 좀 많이 달을 거고요. 만약에 그걸로 불충분한 경우에는 옆에 또 저하고 같이 방송을 지원하는 직원들이 거기에서 미진한 질문 저한테 전달해 주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리딩게이트는 2007년부터 우리 아이들한테 맞는 영어 독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487개 초중고하고 302개 영어학원 그리고 2만 5천여 명의 개인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에는 캐나다,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등에서 사용 중입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평범한 아빠 그러나 내 아이들만큼은 영어를 잘하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매우 컸던 아빠가 그 당시에는 디즈니라는 비디오 테이프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스토리북을 활용해서 우리 딸들을 지도를 했었는데 영어를 배우게 했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독서를 선택을 했느냐?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어를 마음껏 배우기에는 열악하죠.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게 영어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를 정했고요.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어떻게 보면 모든 공부에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습관을 형성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독서를 선정을 했고요. 초창기보다는 지금은 많이 좀 느슨해졌습니다. 제가 좀 많이 엄격해서 초창기에 저희 프로그램을 썼던 그 이용자들은 많이 고생들을 좀 했습니다. 문제수도 엄청 많았고 모두 다 타이핑을 해야 됐고 그래서 아이들이 읽은 책을 많이 어떻게든 다 최대한 활용을 하게끔 하려고 엄격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도치맘 카페, 우리 카페 이런 데들 들어가서 어머님들 댓글들을 쭉 많이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머님들이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거를 파악을 하면서 계속 진화하고 일부는 타협하고 그리고 설정을 바꿔서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업데이트를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카페에 가면 영어를 알지 못해서 고민인 엄마들, 현실적인 질문들, 하소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내가 답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들은 좀 몇 개 댓글도 다는데요. 가급적이면 좀 댓글은 좀 덜 하려고 자제는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한 6가지 뽑아봤는데요. 어머님들
댓글이 막 1100개? 뭐 이 정도까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궁금해 하시는 것들 먼저 해소를 좀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시스템과 차이점이 뭐냐? 타 시스템과 함께 사용해도 되냐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딩 게이트는 저희는 독서 중심입니다.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영상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전자책 2,000여 권,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원서 3,000여 권들을 읽고 아이들이 읽은 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시스템을 통해서 셀프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래서 책 내용에 대해서 이해도를 점검하는 게 좀 탁월한 기능을 가졌다. 그리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아이들한테 책을 읽고 서머리하는 과정도 훈련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어렵게 읽은 책을 말하기와 글쓰기로도 연결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책만 읽고 싶다. 나는 그냥 퀴즈와 서머리만 하고 싶다. 이런 다양한 니즈들이 좀 있으신데요. 그런 것들을 다 소비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유연한 시스템을 가진 프로그램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이들은 혼자 가려면 많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동기부여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요즘 다른 데서들도 많이 이제 뭐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저희만큼 전국적으로 큰 대회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모든 레벨의 책이 오픈되나요? 예, 맞습니다. 저희는 레벨은 총 22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모든 레벨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 학습은 무제한 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동기부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동기부여는 포인트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그 포인트는 딱 2번만 저희가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포인트 받는 횟수는 2번이고 반복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퍼백 책들, 북퀴즈가 뭐냐고 많이 물으시는데요. 자, 전자책은 저희가 책까지 다 읽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페이퍼백이라는 거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들을 도서관이나 도서 대여점에서 빌려서 읽고 난 다음에 책만 오프라인에서 읽고 온라인에서 확인 학습을 할 수 있는 거는 똑같이 다 할 수 있는 게 북퀴즈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동화를 읽었다. 그런 책을 읽고 나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이해도 점검을 받을 수 있는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게 북퀴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세부터 이용이 가능하냐? 저희는 알파벳 파닉스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알파벳이나 파닉스를 차근차근 배워가는 아이들부터 할 수 있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글이 우선입니다. 한글을 배우고 한글로 된 책을 이해할 수 있을 때쯤 혹은 책을 읽기 시작할 때쯤 알파벳은 이제 좀 서서히 가겠다. 그러면 한 템포, 2템포 뒤에서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시기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벨 테스트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온라인에서 하고 레벨 테스트를 하는 목적은 저희가 레벨이 22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22개 레벨 중에서 어떤 레벨의 책을 읽으면 적합한지를 판정을 해주는 거지 이게 절대적인 영어 실력을 판가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는 참고용으로 내가 책을 선택하기 전에 한번 레벨 테스트를 받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한 개의 아이디로 여러 명이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동시 접속은 안 될 뿐이지 사용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의 이력 관리가 안 됩니다. 서로 뭐 교차해서 사용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아이 하나당 한 개의 아이디를 각각 관리를 해서 아이들의 이력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장을 드립니다. 한글 해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영어는 영어로 배우도록 해야 처음에 조금 장벽이 있고 힘드는 과정이 있지만 금방 극복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이들의 영어 실력이 훨씬 더 일취월장할 거기 때문에 저희는 한글은 제공하지 않고요. 워크북 있습니다. 워크북도 있고 시스템에서 워크시트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매번 워크시트를 출력해서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싶으면 워크북을 구입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괜찮다 그러면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정도 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2주 전에 저희 전국 영어 독서 선발 대회가 끝났죠. 코로나 상황에서 참 힘든 가정학습을 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이번이 18회째입니다. 1학기에 한 번, 2학기에 한 번이니까 벌써 9년 동안 해오는 이벤트죠. 이번에는 저희가 그 기준을 조금 많이 강화를 했어요. 대상, 최우수상, 성실상 다 기준을 강화를 해서 예상을 한 1000명 정도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어디를 가지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어머님들이 많이 이제 유명해지셔서 많이 이용을 해주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2000명이 넘었습니다. 2000명이 넘어서 저희 예상보다 2배나 많은 학생들이 독서왕의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엄마하고 아이가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엄마하고 아이가 함께 수상하는 분이 총 35분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건요, 그 중에 대상이 11분입니다. 대상이면은 거의 약 90일 동안 1000권 가까이 책을 읽으셔야지 아마 달성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신 어머님들이십니다.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최우수상도 16분,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성실상 8분. 그래서 총 35명이 나왔고요. 이분들께 드리는 선물 조금 이따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했어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이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마다 저희가 1원씩 기부를 하죠. 작년에 저희가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을 기부를 했는데요. 올해 큰 폭으로 증가를 해서 1800만 권 이상을 읽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1830만 권이던데요. 아마 내일까지 하면 1840만 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독서량이 약 80%가 더 늘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페에 가서 재밌는 글이 선물비, 우리 부도 날까봐 걱정해 주시는 어머님들이 좀 계셨는데요. 실제 조금 좀 부담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상보다 2배나 늘어서요. 선물비만 총 1억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1억 1000만 원이 나왔고, 뭐 부담은 좀 됐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줄 게 많아서 한편으로는 많이 행복했고, 이 선물을 받을 아이들, 어머님들을 생각하니까 입가의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아마 이 힘든 과정이지만 대회에 참가하면 우리 아이들의 영어 실력도 이렇게 계단처럼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상품에 눈이 멀어서 대회에 참여를 하지만 어느덧 처음에 그렇게 어렵게 접근했던 책들이 너무 쉬워지는 그런 계단 효과를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니까 뭐 가입하신 분들 바로 뭐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천천히 가십시오. 아이들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 서두르시면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준을 높인 게 선물비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금 사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데요. 여기에서 2000명 거를 포장해서 내보낸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여기 그 아르바이트 해주시는 아주머니들께서 4분, 하루에 4분씩 해서 거의 일주일 동안 작업을 하셨고요. 이렇게 지금 복도에다가 이렇게 쌓아 놓으니까 옆 사무실에서 빨리 치우라는 민원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상품 포장뿐만이 아니라 상장과 매치시켜서 다 그거를 개인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보내는 작업이 정말 만만치 않고, 이 대회 한번 치를 때마다 저희 직원들 아주 몸살을 앓습니다. 그래서 좀 기준을 좀 높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공약했던 엄마하고 아이하고 공동 수상자들한테 드릴 특별 선물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용으로 열심히 노력한 아이들 이 선물 받았죠. 많이들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고, 네, 저희 집사람도 저희 직원들도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조금 아쉬운 게 크기가 좀 작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작을 했고요. 한쪽에는 도도, 한쪽에는 고마, 이렇게 했고요. 오늘 가져와서 지금 처음 공개를 합니다. 양쪽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석으로 똑딱이도 저희가 해드렸고요. 그리고 안에 이렇게 주머니 하나 넣어서, 네,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끈도 이중으로 이렇게 해 놔서,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주신 어머님들께 뭘 드려야 될지 고민하면서 저희가, 네, 이렇게 만들었고요. 아우, 이쁘다는 반응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달성하신 어머님들께는 무료로 드리는데요. 아마 저거는 이제 조만간 이제 판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캐릭터 상품이죠.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머님들 함께 하신 어머님들 많으신데요. 함께 해보면 정말 만만치 않음을 알게 돼서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덜 하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가니까 의지가 되고 꾸준하게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와 엄마 간에 서로 막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챙기기도 하고 서로 뒤지지 않으려고, 목표한 것보다 뒤지지 않으려고 이렇게 서로 노력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통의 관심사가 있다 보니까 대화거리가 또 하나가 생겨서 아주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어머님들이 이거를 경험해 보시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이 많이 향상되겠구나 라는 거를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해본 거라서 많이 도와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전국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거는 최소 90일 이상을 합니다. 90일 이상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좋은 습관을, 하나의 습관을 잡아가기 위해서는 최소 한 3개월 정도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3개월 동안 꾸준히 책을 지속해서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도록, 그렇게 기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제 매일 독서 프로젝트라고 해서 하루에 하루도 빠짐없이 한 달 정도를 이렇게 아이들이 워밍해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드 얼라우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영어 책을 읽으면서 따라 읽고 큰 소리로 낭독해보고 듣고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녹음한 것도 들어보면서 아이들한테 듣기 말하기 훈련을 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리드 얼라우드 프로젝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끼 있는 아이들을 위한 슈퍼스타 선발대회, 그 다음에 글쓰기 훈련, 라이팅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꾸 말이 혀가 꼬이네요. 네,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고 계시죠. 참 맘먹기 나름인데요. 이왕에 견뎌야 되는 건데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과 함께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다 라고 생각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내 아이 성향을 제대로 몰랐는데 집에 있어 보니까 우리 아이 성향이 이렇구나라는 것도 많이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시간에 아이들도 스트레스, 좁은 공간에서 뛰놀지 못해서 아이들도 스트레스, 어머니도 스트레스일 텐데요. 너무 공부만 강조하지 말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와 대화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도 틈나는 대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 연습 끝에 대화를 많이 하는 집은 언제나 대화거리가 넘쳐납니다. 그렇지 않은 집들은 서로 소 닭 보듯이 막 이렇게 하게 되죠. 가급적이면 아빠들을 좀 많이 참여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에. 아이들이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 이제 우선순위를 아이한테 두지 마세요. 배우자 먼저 챙기고 먼저 살피고 배우자하고 노르세요. 자녀한테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녀도 저 큰딸내미도 보니까 남자친구 생기니까 엄마 아빠는 뒷전이더라고요.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한 해주시되 가장 의지하며 가야 될 사람은 내 배우자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님들이 40 전에 성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찍 성공하면은 뭐 성장을 멈춘다고 그러죠. 40 이후에 성공하면 40부터는 계속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어머님들께서 뒤에서 서포팅을 잘 해주시고 말의 그 품격에 따라서 운이 바뀌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운이 바뀌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아이들과 남편들, 배우자와 품위 있는 말을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은 말에 나타나는 법이라고 합니다. 말에 정이 없으면 남을 감동시키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은 마음이 내보내는 냄새인지도 모릅니다. 아까 제가 말의 품격에 따라 운이 바뀔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 운이라는 애가 내 말에서 향기가 나는 말을 좋아할지 악취가 나는 말을 좋아할지, 그래서 말의 품격에 따라서 운이 바뀌기도 한다고 하니까 어머님들이 가급적이면 우리 아이들이 있는 데서 습관처럼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족애가 싹트고요. 많은 책을 읽고 책을 읽은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아이들의 비판적인 사고력도 향상돼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몰라보게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힘들구나. 그래서 그런 매너까지도 애들이 배우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그 콜롬비아 대학의 MBA 과정을 졸업한 친구들한테, 성공한 친구들한테 물었답니다. 당신의 성공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뭐냐? 라고 그랬을 때 8할 이상이 매너라고 그랬답니다. 성공은 좋은 매너에서 시작이 됩니다. 매너는 습관이고 훈련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자세입니다. 저도 뭐 성공을 한 거는 아니지만 이 사업을 13년간 이 자리에 있게 이끈 요인이 뭐냐고 그러면 저도 좋은 매너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저도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성공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면 좋은 매너를 가르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이 힘든 시간이지만 이때를 추억하면서 그리워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나중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될 겁니다. 제가 늘 말하죠. 아이와 좋은 추억을 많이 쌓는 게 좋다라고요. 이것도 생각하기 나름 나중에 지나면 소중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엄마표 영어를 하죠.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대전제는 어머님들이 많은 거를 공부 쪽으로 너무 생각을 하시는데요.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저는 화목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꾸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중한 가치는 단편적인 공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행복입니다. 어머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하고 아이와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고 매너 있게 이렇게 대하면서 가족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누가 아프다고 그러면 공감을 해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소중한 가치임을 명심하시고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엄마표 영어의 성패는 아이와 얼마나 잘 소통을 하느냐, 내가 우리 아이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지금의 나는 내 생각의 소산입니다. 내가 생각을 바뀌면 나도 바뀌고, 그리고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긍정적인 삶의 태도가 그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니까 어머님들 좋은 생각하시고 항상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엄마표 영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될 게, 영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교과목으로 인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어를 배우는 거를 시험에다 두지 마시고요. 소통을 위해 필요한 도구인 영어, 언어를 배우는 거다라고 인식을 하시면 접근 방법이 많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하나는 성적을 위한 시험 영어를 할 거고, 하나는 소통을 위한 소통 향상을 시키는 영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어머님이 선택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선택을 하게 할 때 어머님 주도로 선택을 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이거는 어떻고 저거는 어떻고 라고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신 다음에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끔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확고한 거는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아이 스스로 지게끔 하는 거죠. 뭐 처음 가보는 음식점에서 메뉴를 뭐 엄마는 가보고서 말을 해줬는데 아이가 선택을 했다. 맛없어도 지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불평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보는 충분히 제공하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그런 자세를 함양해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선택을 안 하면 조금 쉬면서 생각할 시간을 주고 차근차근 기다려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방향을 정하고 났으면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옆에 쳐다보면서 곁눈질하면서 방황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꾸준히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통 의심을 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자존감, 철학이 낮을 때 많이 의심을 하게 된다고 그러는데요. 성공은 습관에서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오래된 습관의 결정체니까 꾸준히 가면서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표 영어를 가시다 보면 주변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잘난 아이들은 엄청 많습니다. 옆에서 들리는 엄친아 소리는 다 귀 씻어버리시고 욕심을 버리고 내 아이 수준에 맞는, 경주마처럼 내 아이 수준에 맞는 방법으로, 페이스로 천천히 가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실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책을 막 읽다 보면 도서관에 책 빌리러 다니는 어머님들 되게 많습니다. 힘들지만 그렇게 많이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내 아이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읽는다고 하니까 가는 부모의 마음, 발걸음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를 위해서 충분히 부지런해질 수 있고, 애는 아직 완전체가 아니니까 막 부글부글 화낼 일이 참 많으실 텐데 화내지 않고 내가 우리 아이와 밀당을 잘 하겠다 라고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편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방법을 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누가 성공했는지 하고 나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할 건지를 아이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왜 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먼저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이의 꿈과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것과 연계를 좀 많이 하는 게 좋은데요. 뭐 가수든 모델이든 유튜버든 아이들이 하고자 하는 꿈을 대한민국 안에서만 할 거냐, 대한민국 안에서 만들어진 것만 볼 거냐, 세계의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그네들의 생각과 같이 소통하면서 자기의 꿈을 원대하게 키워갈 거냐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자꾸 일깨워 주시면서 영어의 필요성을 인식해 주고, 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니즈를 애들이 발굴하게끔 많은 설명과 노출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를 아이들이 니즈를 알았으면 그때는 어떻게 갈 것인지 목표를 잡아서 함께 공유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애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한 권씩, 처음 3달 동안은 하루에 한 권씩만 가겠다. 뭐 그 다음에는 하루에 2권씩, 익숙해지면 하루에 3권씩 가겠다. 뭐 이런 정도로 목표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년에 큰 레벨로 한 레벨씩 간다라고 목표를 잡으시면, 느긋하게 가겠다라고 잡으시면 그보다 빨리 가면 좋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클 수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조급해서 목표를 크게 잡으면 금방 실망하게 되시는데, 자, 나는 1년 동안 1레벨을 할 거야. 1A, B, C가 있는데 1레벨을 할 거야. 자, 1레벨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미국 초등학교 1학년 레벨입니다. 우리가 유학을 가지 않고서 여기에서 한 학년을 한 레벨을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늦은 게 아닙니다. 자, 1레벨을 1년 동안 갔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해서 2레벨을 갔다. 그렇게 해서 큰 레벨로 한 레벨씩을 내가 1년마다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많이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3레벨 같은 경우는 1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3레벨은 한 1.5 내지는 2년 정도를 여유롭게 잡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애가 늦게 시작했다고 조바심 때문에 서두르지 마시고요.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지식 습득 능력이, 인지적인 능력이 그만큼 발달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급해하지 마시고,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은 이제 내신 준비한다고 막 어머님들 마음 조급해 하시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그거는 3레벨까지 충분히 마친 후에 준비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3레벨이면 고등학교 내신을 무리 없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신 준비라고 하는 거는 시험 영어를 한다는 얘기인데, 평가용 시험 준비는 그 선생님과 하는 수업에서 많은 부분 가르쳐 주는 것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혹은 수능에 나오는 수능 단어나 수능에 나오는 지문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 가서 아이들한테 하면 되는데, 그때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레벨 정도까지의 책을 많이 읽어 놓고 4레벨 책을 즐길 수 있는 정도 되면 3레벨만 잘해도 우리 아이들의 해리포터 책을 읽는 정도는 무난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학년 됐으니까 무조건 내신 준비, 옆에서 말하는 것에 귀 얇아지지 마시고요. 그냥 나는 3레벨 책을 우리 아이가 다 읽었다. 그리고 3레벨에 뭐 이런 챕터북들은 그냥 아이들이 쉽게 읽는다. 이런 정도 되면 그때 문법도 한번 해 주시고, 그때 뭐 수능 영어든 고등학교 영어든 필요한 것들을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자유학기제 혹은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어서 독서를 할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셔서 입시 영어로 아이들을 내몰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가장 관심을 두셔야 되는 게 흥미입니다. 아이들이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자체적으로 해주시는 것 중요하고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가는데 간섭해서 흥미를 깨지 않는 일, 그냥 즐기게끔 놔주시는 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점수가 낮은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불안해하시고 그러시는데, 자, 그럴 때는 1레벨을 열심히 했는데 2레벨 가서 힘든다, K레벨 했는데 1레벨을 힘든다, 다 갭이 조금씩 있어요. 자, 그럴 때는
한 번씩 메꾸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아이들이 독서왕 선발대회 때문에 막 달리다 보면, 다독으로 점수 때문에 막 달리다 보면은 곳곳에 빈 곳이 다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때는 독서왕 선발대회가 없죠. 이런 때는 빈틈을 메우는 겁니다. 빈틈을 메우는 거고, 달려갈 때 어머님들이 자꾸 브레이크를 걸면 아이들이 하기 싫어합니다. 아, 얘가 그래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포인트는 받네, 70점은 맞는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다독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를 잘해서 100점을 맞게끔 정독을 하는 것보다 다독을 여러 번 하게 되면 우리 아이의 실력이 훨씬 더 빨리 성장할 거야 라고 믿어주시면 됩니다. 뭐든 그렇듯이 충분한 워밍업 시간이 필요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드라이브 걸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크는 걸 생각해 보시면, 아이들은 기다가 걷고, 걷다가 뛰고, 뛰다가 날게 되겠죠. 소화할 수 있는 만큼만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하는 습관을 들인 후에 아이들이 비로소 달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많은 칭찬과 동기부여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어머님들 생각보다 아이들은 인정 욕구가 매우 큽니다.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많이 인정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머님들의 역할은 정해진 테두리 내에서 잘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고, 아이와 힘든 게 없는지 소통하는 게 어머님들의 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어머님들은 휴대폰이나 TV를 이렇게 보시는 거는, 그거는 이율배반적입니다. TV나 휴대폰을 잠시 내려두시고 잠자기 전 아이한테 책 한 권을 읽어주는 소중한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한테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은, 요즘 아이들이 너무 풍족합니다. 아이들이 헝그리하지 않으면 동기부여할 수 있는 선택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조금은 헝그리하게 좀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적게 낳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가까운 친척들이 막 많이 선심을 써서 아이들이 굉장히 풍족해지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이들을 헝그리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그냥 돈으로 달라고 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차라리 주식 통장을 만들어서,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주식을 사줘서 경제교육도 할 겸, 아이들이 자기 돈이 거기에 주식으로 있다라고 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주식이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내가 갖고 있는 주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경제교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어렵게 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품들을, 물건 하나하나도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좀 들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태도를 아이들한테 심어주셔야 아이들이 귀한 줄을 알고 헝그리한 상태로 어머님들이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룸이 좀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열심히 달린다고 초반에 많은 옵션을 그냥 다 사용하면 나중에 행사할 옵션이 없어요. 여정이 깁니다. 길으니까 조금 냉정하게 천천히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기부여를 계속 해주는 게 아니고요. 한 3레벨 정도 돼서 챕터북을 아이들이 즐기게 되면 책 읽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책 읽는 재미로 아이들이 스스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관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되고, 아이들이 책과 관련해서 뭐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크게 여러 사람 앞에서 많이 인정해 주시고요. 꼭 공부적인 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도 좋은 매너, 우리 아이 친절, 배려, 공감 능력, 이런 것들도 어머님들이 같이 많이 칭찬을 해주시고, 꾸짖을 때도 기술이 필요한데요. 꾸짖을 때는 여러 사람 앞에서 절대 꾸짖지 마시고, 특히 형이나 누나, 오빠인데 동생 앞에서 꾸짖는 거, 이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자존심에 상처가 가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항상 꾸짖을 때는 혼자, 그리고 화는 가라앉히고 조용한 톤으로 말하십시오. 가르치는 거는 뭐 나이 30이 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큰애가 뭐 독립해서 나가 있는데도 지금 이제 재택이라서 집에 와서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저녁마다 뭐 티타임, 막걸리 타임, 뭐 와인 타임, 뭐 맥주 타임 막 이렇게들 많이 하는데요.
하다 보면 불쑥불쑥 마음에 안 드는 행동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큰애를 따로 불러서 제가 조용히 얘기를 합니다. 왜냐? 그만큼 컸기 때문에 자존심도 그만큼 커 있겠죠. 그러나 부모의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보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그런 훈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45분까지 끝내고 15분 정도 질문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거의 뭐 다 와가는 것 같습니다. 맺은 말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판교 사옥을 마련을 했습니다. 분양을 받았습니다. 한 300평 정도 해서 저희가 지금 있는 면적이 한 2배로 넓혀서 가는데요. 사옥을 마련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거를 깨달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제 손이 똥손이었습니다. 똥손. 지금까지 어디 가서 추첨을 해서 걸린 적이 한 번도 없고요. 뭐 보물찾기건 뭐건 뭐 걸린 적이 없는 그야말로 그냥 똥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가고 싶은 제2 판교 테크노밸리의 글로벌 비즈센터라고 하는 데를 분양을 하는데 정말 너무 간절히 소망을 했습니다. 근데 딱 당첨이 되고 나니까 제가 돌아오는 차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해오고 있는 사업이 우리 회사 구성원들한테도 좋은 일이고 우리 고객한테도 사회한테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누구한테나 좋은 일이고 우리는 좋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여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왔다. 뭐 비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그렇다고 유명인을 내세워서 과장 홍보를 한 적 없고 오직 묵묵히 사용자들의 평가와 입소문을 타고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행운은 아닐 거다. 우리가 많은 노력과 덕을 쌓아서 비로소 운이 온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역시 특별한 비법이나 지름길은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꾸준히 하면 결국 성공할 것입니다. 작지만 좋은 습성들이 모여서 성공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머님이 언제까지나 아이를 업고 뛸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가정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헬리콥터맘이 되지 마시고 아이들은 생각이 자유롭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고 자기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서 힘들지만 역경을 극복해보는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거부감 없이 언어로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만 해도 엄마표 영어는 큰 성과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거는 아이들이 내가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영어를 싫어했다. 정말 요즘 아이들 시쳇말로 헬이죠. 헬. 그거는 최악의 상황이고요. 어떻게든 영어를 자연스럽고 좋아하게 만드는 게 엄마표 영어의 근간입니다. 아이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좋아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한글책이죠. 영어책만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책은 한글책 수준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한글책과 함께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주변 사물이나 다양한 주제에 관심을 보이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화도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대화가 어렵고 어설펐던 나를 아마 책이 키워줄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뿐만이 아니라 엄마도 함께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평소 그 생활하던 습관이 결국 오늘의 나 자신을 만들었다라는 걸 명확히 인식하시고 먹는 것, 운동, 습관, 말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의 모습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어머님이 깨우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습관, 좋은 말, 좋은 먹거리 이런 것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목표 관리는 엑셀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어머님이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해야 될 일을 아이와 함께 양식을 만들어서 아이한테 거기다 스스로
매일 체크해 보도록 하시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체크리스트를 딱 보면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스스로 다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반성하고 또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 사항들 오늘 뭐 정도 했고요. 어머님들도 개인적으로 바꾸고 개선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 3개월간 목표를 세우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뭐 다이어트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 책도 그렇고요. 3개월이면 몸과 마음도 생각도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실천의 힘이죠. 이런 노력을 3개월 정도 하면 점차 습관이 됩니다. 한번 그렇게 해낸 사람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개선하고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영어 독서왕 선발대회에서 대상을 4번, 5번? 제일 많이 탄 사람은 6번까지 받습니다. 거의 700~800권, 1000권 막 가까이 읽는 거를 6번 정도 타는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맨 처음 3개월간부터 목표 세우고 실천을 해온 그런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로 하고요. 혹시 뭐 질문, 네. 단어 위주 과정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맹목적인 단어를 외우는 거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방식입니다. 단어 외우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단어 리스트 다 있고요. 단어 학습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단어 50개 배우기, 뭐 100개 배우기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나 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월 1일자 되면, 내년이 되면은 파닉스가 전부 다 이제 동영상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동영상으로 바뀌게 되면서 아이들이 좀 더 흥미있게 알파벳 파닉스 사이트워드를 배워가게 될 텐데요. 그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책을 읽으면서 단어를 외웠는데 제대로 외우지 못해서 틀렸던 것,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으면서 암기했다가 까먹은 것들, 반복적인 노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암기가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계속 시스템에서 리마인드 시켜서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일주일 전에 틀렸던 거, 뭐 2주일 전에 틀렸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그런 거는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단어를 타이핑하고 암기하고 뜻 선택하고 이런 거는 조금 단순하게만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빼주고 적어주세요. 단어로는 아는데 문장 읽기를 부담스러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장 읽기를 두려워한다. 혹시 뭐 문장 읽을 때 지적을 많이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이들이 어머님이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단어도 따라 읽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K 레벨 같은 경우 이제 한 문장 읽어주고 포즈를 줘서 아이들이 이제 따라 읽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혼자서, 엄마가 옆에 없을 테니까 혼자서 한번 좀 따라 읽어봐라 라고, 그래서 혼자서 큰 소리로 내서 읽는 거를 어머님이 귀로만 좀 들어보시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저희가 영어 도서관을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아이들이 남들 앞에서 소리를 내서 한다는 거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하시고 혼자서 단어를 따라 읽고 혼자서 문장을 따라 읽고 연습이 되면 자신이 생기면은 읽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거를 혼자서 계속 따라 해보는 그런 기회를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리딩게이트 기능이 어려워요. 설명 부탁드려요. 어렵죠. 너무 많은 것들을 담으려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데요. 지금 저희가 영상 전문가를 또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을 해서 맨 처음 오는 분들이 쉽게 기능을 알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요즘 짤이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들을 짧게 영상으로 다 좀 쉽게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그리고 지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챗봇 상담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것도 시스템적으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지금 대대적인 개편이 7월 1일자로 지금 이룰 예정이어서 그걸 막 열심히들 달리고 있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저희가 차근차근 미진한 부분들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으면 스피킹 잘하게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듣는 거를 많이 해야 되고요. 들으려면 단어를 알아야 되고요. 단어를 많이 듣고 따라 읽고 하면서 듣고, 제가 강조하는 게 영상이죠. DVD, 영화, 이런 것들 같이 많이 노출을 시켜줘. 아이들이 재밌어 할 것들, 그런 것들 많이 들으면서 책을 읽을 때 따라 읽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꼭 따라 읽게,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하면은 어머님들 옆에 있어서 부담스럽다면 그냥 없이 하고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됩니다. 애들이 따라 읽으면서 굉장히 자기가 발음하는 것을 들으면서 많이 스피킹 능력이 향상이 되고 듣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서 아이들이 자꾸 발화하는 게 습관이 되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게 화상영어, 뭐 주제 없는 화상영어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많은 책을 들으면서 눈으로 따라 읽기 하고 소리내서 따라 읽기 하고 2번씩 정도 책을 듣고 눈으로 듣고 따라하면서 아이들 스피킹 실력, 발음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을 많이 읽은 아이들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늘 하는 말이 발음이 몰라보게 좋아졌어요. 애들 스피킹을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제가 스피킹을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라는 말들을, 그런 피드백들을 참 많이 주십니다. 문제풀이 없이 책 읽기만 해도 되는지요? 네, 됩니다. 다만 포인트를 못 받습니다. 포인트는 저희가 모든 이벤트 대회는 기준이 동일해야 돼,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스텝 혹은 절반만 하면은 절반만 점수를 인정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과 상관없이 책만 읽고 싶다,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저는 퀴즈만 풀고 싶다, 그러면 저희 콜센터에 전화해서 뭐 퀴즈만 풀게 해주세요 라고도 가능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퀴즈와 서머리를 같이 하면 그건 타이핑이 없으니까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막 없이 책을 읽고 싶어요. 자막 지우기 기능도 있고요. 음성 없이 듣는 것도 있고요. 음성 없이 읽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을 읽어주면 그 하이라이트 되는데 그 하이라이트도 다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설정으로 다 변경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저희 그 매뉴얼을 보시거나 아니면 궁금하시면 저희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저희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에서 틀린 문제만 모아서 다시 풀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건 저희가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7월 달 개편의 일부는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다시 리테스트 했을 때 리테스트한 점수를 바꿔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은 좀 할 텐데요. 지금 틀린 문제만 다시 보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언제 해드린다고는 할 수는 없겠는데 좀 고민은 좀 해볼게요. 이게 책 내용, 그 틀린 거를 보고 책 내용을 애들이 그냥 책을 안 보여주고 그 문제만 보는 게 의미가 있을지는 좀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석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까요? 옆에서 해석해 줘도 괜찮을까요? 근데 아이들이 모르면 설들이 많습니다. 절대 자막을 보여주지 마라, 영화를 보더라도 자막 없이 보여줘라, 이런 말들이 많은데 저는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애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흥미가 떨어져서 안 됩니다. 흥미를 잃어버릴 건데,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바로 다 해석을 해주시지 마시고, 자, 조금 애가 유추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하실 수는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스무리하게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아이들의 유추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거, 그런 정도로. 그리고 정확한 해석보다는 어렴풋하게 이런 내용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이가 그 단어를 이해하면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훈련을 해가는 거, 그렇게 되기까지는 조금 과정이 필요하니까,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어머님들께서 아이들이 몰라서 묻는 것들은 조금 지원을 좀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흥미를 잃지 않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시간 배분을 좀 잘 한 것 같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좀 많이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제가 볼 적에 아이들이 한글책, 그 다음에 뭐 영상, 그 다음에 영어책,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영어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한글책과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의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면 모든 공부의 기본기는 갖추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냥 책 읽기로 끝나지 않고 한글책과 영어책을 많이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 실력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요즘 뭐 스토리텔링식 수학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서 틀리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이 독서라는 거를 어머님들이 잊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책을 즐기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늘 아이는 어머님들의 관심과 칭찬을 먹고 자란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화목한 가정이고, 제일 먼저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조하기 전에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 가족의 행복, 나의 행복, 우리 아이의 행복, 가정의 행복,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은 힘든 과정이겠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시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머님들이 좋은 의견 주시는 것에 좋은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서 보답을 하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해 가겠습니다. 장시간,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맞으시고 활기찬 새해, 희망찬 새해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ading Gate.